셜록 홈즈 제1부 4. 존 랜스의 진술. 우리는 정오 1시경에 로리스턴 가든 3번지를 떠났다. 홈즈는 가까운 전신국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긴 전보를 보냈다. 그런 다음 마차를 불러 마부에게 레스트레이드가 준 주소로 가자고 했다. 증거는 직접 수집하는 게 제일 좋지. 실제로 나는 이 사건을 거의 해결했지만 구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구하는 게 좋겠어. 자네는 사람을 곧잘 놀라게 하는군, 홈즈. 아까 자네가 한 말에 대해 정말로 그렇게 자신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 아니, 잘못 생각할 여지가 없어. 현장에 갔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사륜마차 한 대가 보도 가까이 남긴 2개의 바퀴 자국이었어. 그런데 어젯밤까지는 일주일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어. 따라서 깊은 바퀴 자국을 남긴 마차는 어젯밤에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지. 거기에는 말굽 자국도 있었는데 한 개의 자국이 다른 3개의 말굽 자국들보다 뚜렷이 나 있는 것으로 보아 한 발에는 3편자를 댔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그 마차는 비가 오기 시작한 후에 왔고 오전에는 마차가 한 대도 온 적이 없다니까. 이 사실은 그렉슨이 말해줬어. 마차는 밤중에 그곳에 왔다는 말이 돼. 따라서 그 마차가 2사람을 태우고 왔어. 얘기를 들으니 간단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가해자의 키 문제는 어떻게 된 건가? 아, 남자의 키는 열의 9은 걸음의 폭으로 알 수 있어. 그것은 간단한 계산으로 알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서 자네를 지루하게 하고 싶진 않아. 그 사람의 걸음폭은 집 밖에 진흙에도 있었고 집 안의 먼지 위에도 나 있었지. 그런데 내 계산으로 확인할 다른 방법도 있었어. 사람이 벽에 무엇을 쓸 때는 본능적으로 그 사람의 눈높이의 길을 쓰지. 레이첼라는 글은 바닥에서 6피트가 약간 더 되는 곳에 써 있었네. 이런 모든 것은 어린애 장난 같아. 그럼 그 사람의 나이는 어떻게 알았나? 누가 약 4.5피트나 되는 웅덩이를 힘들이지 않고 성큼 넘을 수 있다면 힘없는 늙은이일 리가 없어. 에나멜 구두 발자국은 웅덩이를 돌아갔지만 구두코가 네모진 발자국은 웅덩이를 넘어간 자국이 있었어. 그러니까 내 말에는 신비스러운 점이라고는 전혀 없어. 나는 내가 잡지에 쓴 관찰과 추리에 대한 권고를 일반 생활에 적용했을 뿐이야. 또 궁금한 점이 있나? 손톱이 길다는 것과 트리치노폴리 시간은 어떻게 된 건가? 벽면에 글은 남자가 피를 집게손가락으로 찍어 쓴 글이었어. 확대 렌즈로 검토해보니 글을 쓸 때 벽토가 약간 긁힌 것이 보였는데 손톱이 짧았다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네. 나는 마룻바닥에서 담뱃재를 약간 모아봤는데 빛은 거무스름하고 비늘 같은 상태였어. 이런 재는 트리치노폴리 시가에서만 나와. 사실 나는 담뱃재에 대해 연구를 특별히 했어. 실제로 나는 그 문제에 대해 논문도 쓴 적이 있다네. 내가 자랑 좀 하겠는데 나는 세상에 알려진 어느 상표의 시가 담뱃재나 파이프 담뱃재를 흘낏 보기만 해도 구별할 수 있어. 그런 세부적인 면이 숙련된 탐정과 그렉슨이나 레스트레이드 같은 사람과 다른 점이야. 그럼 얼굴이 붉다는 것은? 그것은 나의 과감한 추측이었지만 아마 맞을 거라고 생각해. 현재 상태에서는 그 질문은 하지 말아주게. 나는 손으로 눈을 문질렀다. 머리가 빙빙 도는군. 이 사건을 생각할수록 신비스러운 문제가 더 생겨. 그 2사람은 만일 2사람이 있었다면 어째서 빈집으로 들어갔을까? 그들을 데리고 온 마부는 어떻게 됐을까? 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독을 먹도록 만들었을까? 바닥의 피는 누구의 것일까? 약탈당한 것이 없다면 살인의 목적은 무엇일까? 여자 반지는 어떻게 그곳에 있었을까? 무엇보다도 2번째 남자는 왜 떠나기 전에 레이첼라는 독일어를 써놨을까?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런 사실들의 앞뒤를 어떻게 맞춰야 할지 모르겠네.
홈즈는 만족스럽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다. 자네는 이 사건의 어려운 점들을 간결하게 말했어. 여러 가지 중요한 점에 있어서 나 자신의 신념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많은 점을 모르겠어. 가엾은 레스트레이드가 발견한 벽면에 쓴 글씨는 사회주의 운동가 비밀 결사를 암시하여 경찰을 속이기 위한 눈가림에 불과해. 그것은 독일인이 쓰지 않았어. 자네도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레이 A는 독일식으로 비슷하게 썼겠지만 진짜 독일인은 항상 라틴 글자로 쓰니까. 그것은 독일인이 쓴 게 아니라 서투르게 독일인 흉내를 내려다가 도리어 거짓을 드러냈다고 생각해. 그것은 수사의 방향을 엉뚱한 길로 빠지게 하기 위한 계략에 불과해. 나는 이 사건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않겠네. 마법사가 자기가 어떻게 마법을 부렸나 설명하고 나면 인기가 시들어지듯이 나도 내가 일하는 방법을 자네에게 전부 알려주면 나도 결국에는 보통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자네는 생각하지 않겠나? 절대로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겠어. 나는 대답했다. 자네는 탐정수를 과학의 최고 경지까지 끌어올려 놓았네. 홈즈는 내가 성의 있게 칭찬한 말에 기뻐하며 얼굴을 붉혔다. 여자에게 미인이라고 하면 좋아하는 것처럼 홈즈도 자기의 일을 칭찬하면 좋아한다는 것을 나는 벌써부터 알고 있었다. 홈즈가 말했다. 다른 것도 말해주겠네. 에나멜 구두를 신은 사람이 끝이 네모난 구두를 신은 사람. 두 사람은 같은 마차를 타고 와서 아주 정답게 오솔길을 걸어갔어. 아마도 서로 팔짱을 끼고 갔을 거야. 그들이 안에 들어가서는 방안을 왔다 갔다 했어. 두 사람이라기보다는 에나멜 구두를 신은 사람은 가만히 서 있었고 끝이 네모난 구두를 신은 사람만 왔다 갔다 했어. 먼지 위에 난 발자국으로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지. 그리고 그는 걸을수록 점점 더 흥분했어. 그 점은 그의 보폭이 점점 더 넓어진 것으로 알 수 있어. 그는 계속해서 짓거리고 있었고 점점 더 화를 냈던 게 틀림없어. 그러자 비극이 일어났지. 이제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전부 말했어. 나머지는 추측에 불과해. 하지만 어떻게 일을 시작해야 할지 좋은 출발점은 갖고 있어. 일을 서두르자고. 오늘 오후에 할레 콘서트에 가서 노만 네루다의 연주를 듣고 싶으니까. 이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우리가 탄 마차는 지저분한 골목들이 있는 음침한 거리를 한참 달리다가 그 중에서도 가장 지저분한 거리에 갑자기 섰다. 저기가 오들리 코트입니다. 마부는 음침한 벽돌 건물 사이에 난 좁은 골목을 가리키며 말했다. 오실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오들리 코트는 좋은 곳이 못 되었다. 골목 안으로 들어가니 돌로 포장된 네모난 빈터가 있고 지저분한 집들이 빈터를 둘러싸고 있었다. 우리는 더러운 아이들이 떼지어 모여있는 사이를 지나 색이 바랜 빨래들이 널려있는 밑으로에서 랜스라는 이름이 새겨진 동판이 붙어있는 46번지 앞에 이르렀다. 랜스 순경은 자고 있어서 우리는 작은 객실로 안내되어 그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에 잠을 깨워서 불쾌한 듯한 얼굴로 랜스가 나타나서 말했다. 보고서는 경찰서에 제출했는데요. 홈즈는 주머니에서 반 파운드짜리 금화 한 개를 슬슬 꺼내면서 곰곰이 생각하는 표정으로 금화를 갖고 장난치며 말했다. 당신에게 직접 듣고 싶습니다. 뭐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경은 작은 금화를 보며 말했다. 당신이 본 것을 차례로 말해 주십시오. 랜스는 말총으로 만든 소파에 앉아 하나도 빼놓지 않으려는 듯이 미간을 모으며 말을 시작했다. 처음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제 근무 시간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입니다. 11시경에 화이트하트에서 싸움이 있었고 그 일만 빼면 근무 중 내내 조용했습니다. 1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나는 홀랜드 그로브를 순찰하는 해리 머처를 만나 헨리에타가 모퉁이에 서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새벽 2시경이 약간 지난 때였을 겁니다. 나는 브릭스턴가에 이상이 없나 순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날씨가 음침하고 쓸쓸한 밤이었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도중에 아무도 만나지 않았고 마차만 한두 대 지나갔습니다. 나는 이럴 때는 술이나 한 잔 마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걷고 있는데 그 집의 창문에서 불빛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나는 로리스턴 가든의 그 두 집은 전에 살던 사람이 장티푸스로 죽었는데도 집주인이 하수도를 청소하지 않아 빈집으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문에 비친 불빛을 보고 깜짝 놀라 무엇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현관으로 갔다가 당신은 걸음을 멈추고 앞뜰 문으로 돌아갔지요? 홈즈는 그의 말을 막았다. 왜 그랬습니까? 랜스는 펄쩍 뛴 다음 대단히 놀란 표정으로 홈즈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셨죠?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요. 사실은 내가 현관에 갔을 때 사방이 너무나 조용하고 적적해서 누가 같이 들어갔으면 하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무서운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혹시 장티푸스로 죽은 사람이 한이 맺힌 하수도를 검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나자 끔찍한 생각이 들었고 혹시 머처의 랜턴이 보이지 않을까 해서 앞뜰 문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그러나 그의 다른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길에는 아무도 없었단 말이죠. 개 한 마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현관으로 돌아가서 문을 밀어서 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나는 불이 켜져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벽난로 선반 위에서는 촛불이 날름거리고 있었고 붉은 양초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불빛으로 본 것은 알아요. 당신이 무엇을 봤는지. 당신은 시신을 발견한 다음 방 안을 서너 바퀴 빙빙 돌다가 사체 옆에 무릎을 꿇었지요. 그런 다음 부엌문을 열려고 한 다음 존 랜스는 겁나는 얼굴을 하고 벌떡 일어서서 수상하다는 눈초리로 홈즈를 보며 말했다. 당신은 그걸 어디 숨어서 봤소? 당신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소. 홈즈는 웃으며 순경을 향해 자기 명함을 테이블에 던졌다. 나를 살인범으로 체포하지 마시오. 나는 사냥꾼 중 한 사람이지 사냥감은 아닙니다. 그렉슨이나 레스트레이드가 그 점은 보증할 겁니다. 계속하십시오. 그 다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랜스는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다. 나는 문으로 가서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그러자 머처와 다른 두 사람이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때 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까? 사건에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순경은 미소를 지었다. 나도 술 주정꾼은 많이 봤지만 그렇게 취한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내가 밖으로 나가자 그는 문에 있는 울타리에 기대어 콜룸바인의 새로운 길 하나 뭘 하나 하는 노래를 목청껏 크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 있지도 못할 지경이라 도울 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긴 사람이었습니까? 홈즈가 물었다. 랜스는 대화가 그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못마땅한 눈치였다. 그는 상당히 취한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바쁘지만 않았더라면 유치장에 넣었을 겁니다. 그의 얼굴이나 옷은 혹시 못 봤습니까?
홈즈는 초조한 듯이 끼어들었다. 머처 수경과 둘이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으니 보기야 봤죠. 키가 크고 얼굴이 붉었는데 얼굴 아래는 목도리로 감싸고 있어서. 그만하면 됐어요. 홈즈는 소리쳤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 돌보는 일 말고도 우리는 할 일이 많았습니다. 순경은 못마땅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나중에 집을 잘 찾아갔을 겁니다. 옷은 어떻게 입고 있었소? 갈색 외투를 거칠고 있었습니다. 채찍을 들고 있던가요? 채찍이요? 아니요. 틀림없이 어디 두고 왔을 거야. 홈즈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고 다시 물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마차를 보거나 마차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까? 아니요. 그럼 이 금화는 당신 것입니다. 홈즈는 일어서서 모자를 집으며 말했다. 그런데 랜스 씨, 당신은 경찰에서 그 이상 진급은 하지 못하겠군요. 당신의 머리는 장식품으로 달려있는 게 아니라 사용하라고 달려있습니다. 어젯밤에 잘만 했더라면 당신은 한 계급 진급했을 것입니다. 어젯밤 당신의 손안에 있던 사람은 이 사건의 단서를 쥐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 문제로 다툴 필요는 없고 그렇다는 얘기지요. 가세나 왓슨. 나는 홈즈의 말을 반신반의하면서도 동시에 걱정하는 표정에 순경을 놔두고 마차로 향했다. 바보 같으니. 하숙집으로 가는 마차 속에서 홈즈는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잡지 못했다니. 나는 아직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그가 설명한 남자의 모습이 자네가 말한 두 번째 남자의 모습과 일치한 것은 사실이야. 하지만 그는 집을 떠났다가 왜 돌아왔을까? 그것은 범인이 할 행동 같지 않아. 그야 반지 때문이지 반지. 그것 때문에 그는 돌아왔어. 다른 방법으로 그를 잡을 수 없다면 우리는 그 반지를 낚싯밥으로 쓸 수 있을 거야. 그를 꼭 잡겠어. 잡는 쪽에 2대1로 내기를 걸어도 좋아. 이게 다 자네 덕택일세. 자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 사건 현장에 오지도 않을 거고 내가 경험한 가장 훌륭한 연구를 놓쳤을지도 몰라. 주홍색 습작이라고나 할까? 조금 회화적인 표현을 해도 괜찮겠지? 인생이라는 무색의 실타래에는 살인이라는 붉은 실이 섞여 있어. 우리가 할 일은 그 실을 풀고 붉은 실을 골라내서 그것을 완전히 밝히는 것이지. 자, 점심이나 먹고 노만 네루다의 연주나 들으러 가세. 그녀의 연주는 정말 훌륭해. 그녀가 훌륭하게 연주하는 쇼팽의 소곡 제목이 뭐더라? 트랄랄라 리라 리라 레이. 내가 인간 정신의 복잡함을 생각하는 동안 이 아마추어 사냥개는 마차 안에서 몸을 뒤로 기대고 종달새처럼 제잘거리고 있었다. 셜록 홈즈 주홍색 연구 제1부 5. 광고를 보고 온 방문객. 오전의 활동이 몸이 쇠약해진 나에게 너무 지나쳤기 때문에 오후가 되자 피로가 밀려와 녹초가 됐다. 홈즈가 연주회에 간 다음 나는 소파에 누워 자려고 했지만 쓸데없는 짓이었다. 내 머리는 오전에 있었던 일로 너무 흥분되어 있었고 이상한 공상과 추측으로 머릿속은 꽉 차 있었다. 눈을 감을 때마다 피살자의 원숭이같이 일그러진 얼굴이 떠올랐다. 그 얼굴은 너무나 흉측하게 보여 이 세상에서 그를 없앤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 정도였다. 만일 극악무도함을 나타내는 얼굴을 나타낼 수 있다면 클리브랜드의 이녹 제이, 드레버의 얼굴이 그런 얼굴이었다. 그렇지만 나는 정의는 지켜져야 하고 피살자가 흉악하다고 법이 그 범죄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나는 생각할수록 피살자가 독살됐다는 홈즈의 추측은 훌륭하다고 생각했다. 홈즈가 피살자의 입냄새를 맡던 모습이 생각났고 그때 독살당했다고 생각하게 만든 무엇을 탐지한 것도 알 수 있었다. 사체에 상처나 교살한 자국이 없으니 독살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했다. 반면에 바닥에 많이 있던 피는 누구의 것일까? 싸움을 한 흔적도 없었고 피살자는 자기를 해치려는 사람을 다치게 할 만한 무기도 갖고 있지 않았다. 이런 문제가 모두 풀리기 전에는 홈즈나 나나 잠자기에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조용하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보아 그는 이미 모든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갖고 있다고 보이는데 나는 그것이 도무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홈즈는 상당히 늦게 돌아왔다. 너무 늦어서 연주회만 갔다 왔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저녁 식사는 그가 돌아오기 전에 테이블에 이미 차려져 있었다. 너무나 훌륭했어. 홈즈는 식탁에 앉으며 말했다. 다윈이 음악에 대해 한 말이 기억나나? 사람이 말하기 이전부터 음악을 연주하고 감상할 줄 아는 능력이 있었다고 그는 주장했어. 그래서 우리는 음악으로부터 민감한 영향을 받나 봐. 인간의 정신에는 원시 시대의 기억들이 아스라이 남아있거든. 그 생각은 너무 광대한 것 같은데? 내가 말했다. 자연을 알려면 자연만큼 생각이 넓어야 하네. 왜 그러나? 어디가 불편한 것 같은데. 브릭스턴 사건으로 마음이 혼란스러운 모양이군. 솔직히 말하면 그래. 아프가니스탄에서 많은 것을 경험했으니 좀 더 대담해졌을 만도 한데 말이야. 나는 동료가 마이완드에서 난도질 당하는 것을 보고도 끄떡하지 않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네. 이 사건에는 어쩐지 상상력을 자극하는 기괴함이 있어. 상상만 하지 않는다면 공포는 없어. 자네 석간신문 봤나? 아니. 이번 사건에 대한 기사가 어느 정도 정확히 났더군. 하지만 사체를 들 때 여자의 결혼 반지가 바닥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안 났어. 안 난 것이 다행이야. 왜 그렇지? 이 광고를 보게. 나는 그 일이 일어난 즉시 오늘 아침에 이 광고를 모든 신문에 냈네. 내 앞으로 신문이 떨어졌고 나는 홈즈의 손이 가리키는 곳을 보았다. 광고는 습득물란 제일 위에 실려 있었다. 오늘 아침 브릭스턴가의 화이트하트 술집과 홀랜드 그로브 사이에서 결혼 금반지 습득. 오늘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에 베이커가 221 B번지의 왓슨 의사에게 연락바람. 자네 이름을 쓴 것을 용서하게. 홈즈가 말했다. 내 이름을 썼다간 경찰의 어리석은 녀석들 중 누가 알아보고 쓸데없이 방해하려 할 것 같아 그랬네. 그건 괜찮지만 만일 누가 찾아오면 어쩌지? 나는 반지가 없어. 여기 있어. 홈즈는 반지 한 개를 건네며 말했다. 이거면 될 거야. 거의 똑같은 모조품이니까. 이 광고를 보고 누가 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야 갈색 옷을 입은 남자. 얼굴이 붉고 끝이 네모난 구두를 신은 남자지. 자기가 직접 오지 않으면 공범을 보낼 거야. 그는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만일 이 사건에 대한 내 생각이 옳다면 나는 옳다고 믿는데 그는 이 반지를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무릅쓸 거야. 그는 드레버의 사체 위로 몸을 굽히다가 반지를 떨어뜨렸고 그때는 그 사실을 몰랐을 거야. 살인 현장을 떠난 후에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급히 돌아왔지만 자기가 촛불을 켜놓은 채 가는 잘못을 저지른 관계로 그때는 경찰이 이미 와 있었지. 그는 문에 있다고 의심을 받을까봐 술 취한 흉내를 냈던 거야. 자,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봐. 그는 곰곰이 생각해보고 살인이 일어난 집을 나선다.
반지를 길에 떨어뜨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했을 거야. 그렇다면 그가 어떤 조치를 하겠나? 그는 혹시 습득물란에 반지를 발견했다는 광고가 있을까 해서 모든 신문을 열심히 읽었겠지. 이 기사를 보고 그는 눈을 반짝였을 거야. 좋아서 어쩔 줄 몰랐겠지. 그가 왜 이것을 함정이라고 생각하겠나? 그가 보기에는 반지의 발견과 살인을 연관시킬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는 올 거야. 아니, 반드시 와. 앞으로 1시간 이내에 그를 보게 될 거야. 그가 오면 어떻게 하지? 내게 맡겨. 혹시 무기 갖고 있나? 전에 쓰던 군용 권총과 실탄이 약간 있어. 그 권총을 닫고 실탄을 장전하는 것이 좋을 거야. 그는 필사적일 것이고 나는 그가 모르게 덮칠 생각이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어. 나는 침실에 가서 그의 충고를 따랐다. 내가 권총을 갖고 돌아왔을 때 테이블은 치워져 있었고 홈즈는 바이올린을 켜고 있었다. 사건이 점점 더 재미있어지고 있어. 내가 들어가자 홈즈가 말했다. 아메리카로 친 전보에 대한 답신이 왔는데 사건에 대한 내 생각이 옳았어. 자네 생각이 뭔데? 내 바이올린도 줄만 바꾸면 훨씬 좋아질 텐데. 권총은 주머니에 넣게. 놈이 오면 보통 때 말하던 대로 하면 돼. 모든 것은 내게 맡겨. 놈을 너무 빤히 바라봐서 겁을 주지 않도록 하고. 8시군. 나는 시계를 보며 말했다. 그래, 그는 곧 도착할 거야. 문을 약간 열어놓게. 그만하면 됐어. 그리고 열쇠는 문 안쪽 열쇠 구멍에 꽂게. 고맙네. 이 책은 어제 내가 노점에서 산 헌책인데 좀 이상해. 민족 간의 법이라는 이 책은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1642년에 로랜드의 리에주에서 발간됐어. 이 갈색 표지의 책을 발간했을 때는 찰스 1세의 목이 아직도 몸에 단단히 붙어있을 때였어. 발행인은 누군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필립 드 크로이로 되어 있어. 표지 안쪽을 보면 그리엘미 화이트의 장서라고 잉크로 적은 대단히 희미한 글이 있는데 윌리엄 화이트가 누군지 궁금하군. 아마도 잘난 체 않은 17세기의 시골 변호사겠지. 필적을 보면 변호사 티가 나.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이 오는 것 같군. 그가 말하는 데에 벨이 날카롭게 울렸다. 홈즈는 조용히 일어서서 그의 의자를 문 쪽으로 옮겼다. 하녀가 현관마루를 걸어가는 소리가 들린 후에 문의 걸쇠를 푸는 소리가 찰칵하고 났다. 왓슨 의사님 계시오? 탁한 목소리가 똑똑하게 들렸다. 하녀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었으나 문이 닫힌 다음 누가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발소리는 또박또박하지 못했고 발을 약간 끄는 것 같았다. 그 발소리를 듣고 홈즈의 얼굴에 놀라는 표정이 언뜻 스쳤다. 발소리는 복도를 천천히 걸어온 다음 문에서 힘없는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시오. 내가 소리쳤다. 내 말을 듣고 문을 연 사람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사납게 생긴 남자가 아니라 얼굴에 주름이 많은 노파가 절름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왔다. 노파는 갑자기 불빛을 안고 눈이 부신 것 같았으나 상체를 굽히고 인사를 한 뒤에 우리를 향해 침침한 눈을 깜빡거리며 떨리는 손으로 불안한 듯이 주머니를 더듬고 있었다. 나는 홈즈를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너무나도 우울한 표정이 나타나 있어 나는 태어나려고 애써야 했다. 노파는 석간신문 한 장을 꺼내 우리가 낸 광고를 가리켰다. 이것 때문에 왔다오. 노파가 다시 허리를 굽실거리며 인사했다.
브릭스턴가에서 주었다는 결혼 금반지 말이오. 그 반지는 내 딸 셀리의 것인데 그 애는 결혼한 지 1년이 지났다오. 남편은 유니언 기선의 주부왕 보조로 일하는데 돌아와서 반지가 없는 것을 보면 무슨 야단이 날지 생각하기도 싫소. 보통 때도 화를 잘 내는 사람인데 술이라도 마신 날에는 말도 못한다우. 셀리는 어젯밤에 서커스 구경 갔다가 반지를 이 반지가 맞습니까? 내가 물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파가 호들갑치며 소리쳤다. 셀리가 엄청 좋아하겠네. 그래 그 반지가 맞다오. 할머니는 어디 사시지요? 나는 연필을 건네며 물었다. 하운즈디치 덩칸가 13번지. 여기서 넌더리 나게 먼 곳이라오. 하운즈디치라면 어느 서커스에 가더라도 브릭스턴가를 지나가지 않아요. 홈즈가 날카롭게 말했다. 노파는 몸을 돌리고 빨갛게 핏발이 선 작은 눈으로 홈즈를 날카롭게 바라보았다. 왓슨 씨는 내가 사는 곳을 물으신 게 아니오. 셀리는 팩캠의 메이필드 플레이스 3번지에 새들어 살고 있다오. 그럼 당신 이름은? 내 성은 소여이고 셀리의 성은 데니스라오. 셀리는 톰 데니스와 결혼했는데 톰은 바다에 있는 동안은 똑똑하고 깨끗한 사람이라오. 회사에서 톰보다 좋은 주방보조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육지만 올라오면 여자다, 술집이다. 여기 반지가 있습니다, 소여부인. 나는 홈즈의 신호를 받고 노파의 말을 막았다. 이 반지는 당신 따님 것이 틀림없습니다. 반지를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노파는 고맙다고 끊임없이 중얼거리며 반지를 주머니에 넣고 발을 질질 끌며 계단을 내려갔다. 노파가 나간 즉시 홈즈는 벌떡 일어서서 그의 방으로 달려간 후 외투를 입고 목도리를 감고 나왔다. 노파를 미행하겠어. 그는 다급하게 말했다. 노파는 공범이 틀림없고 나를 범인에게 안내할 거야.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게. 방문객이 나가고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홈즈는 계단을 내려갔다. 창문을 통해 내다보니 노파는 건너편 길을 힘없이 걸어가고 있었고 홈즈는 약간 떨어져서 뒤따르고 있었다. 홈즈의 이론이 모두 틀렸든지 아니면 이제 그는 이 사건의 핵심으로 들어가겠군.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의 모험의 결과를 들을 때까지 자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보고 기다리라고 할 필요는 없었다. 홈즈는 9시가 거의 다 되어 갔다. 얼마를 기다려야 그가 돌아올지는 알 수 없었으나 나는 멍청이 파이프 담배를 피우며 앙리 무르제의 방랑생활 화집을 넘기며 앉아 있었다. 10시가 지나자 하녀들이 자러 가는 발소리가 들렸고 11시에는 내 문 앞을 지나 하녀들이 간 쪽으로 가는 가정부의 좀 더 위풍 있는 발소리가 들렸다. 12시가 거의 다 되어서야 홈즈가 현관문을 날카롭게 여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들어오는 순간 나는 그의 얼굴을 보고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얼굴은 우스운 것과 분한 것이 다투고 있는 표정을 띠고 있었는데 우스운 것이 이겼는지 그는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이 일만은 세상 없어도 경찰청 녀석들이 알게 하고 싶지 않아.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다. 내가 그들을 너무 많이 약올려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반대로 나를 놀릴 거야. 결국에는 내가 보복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별 신경도 안 쓰겠지만. 그런데 뭐가 문제야? 실패담이라고 해서 말 못할 것도 없어.
그 노파는 조금 가더니 다리를 절며 발이 아픈 모습을 하더군. 그러자 곧 걸음을 멈추고 지나가는 사륜마차를 불렀어. 나는 노파가 말하는 주소를 들으려고 마차 가까이 갔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지. 노파는 길 건너에도 들릴 만한 큰 목소리로 말했으니까. 하운즈디치의 덩칸 13번지로 갑시다. 노파가 마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나는 마차 꽁무니에 매달렸지. 그런 기술은 모든 탐정이 익혀둬야 하네. 마차는 덩칸가에 도착할 때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덜컹거리며 달렸어. 나는 마차가 13번지에 도착하기 전에 마차에서 뛰어내려 길거리를 어슬렁거리며 걸었어. 마차가 집 앞에 서는 것이 보이더군. 마부가 뛰어내려 마차의 문을 열고 노파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보였어.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 내가 그에게 가니 그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여러 가지 욕지거리를 퍼부으며 빈 마차 안을 미친 듯이 손으로 더듬고 있었어. 마차 안에 있던 그 노파는 사라진 거야. 그가 마차삭을 받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걸? 아무튼 13번지에 가서 노파에 대해 물어보니 그 집은 캐스윅이라는 존경할 만한 도배장의 집이었고 소여나 데니스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다는 거야. 아니 그렇다면? 나는 놀라서 소리쳤다. 그 비틀거리던 연약한 노파가 자네나 마부 모르게 마차가 달리고 있을 때 도망갔단 말인가? 노파 좋아하네. 홈즈는 날카롭게 말했다. 그렇게 당했으니 우리가 오히려 늙은이야. 놈은 훌륭한 배우였을 뿐만 아니라 민첩한 젊은이가 틀림없어. 변장은 정말 훌륭했어. 그는 미행당하는 것을 알고 나를 따돌린 게 확실해. 그것으로 보아 우리가 찾는 놈은 우리가 생각한 만큼 외톨이가 아니고 그리 위해 어느 정도 모험을 하려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런데 왓슨, 몹시 피로해 보이는군. 가서 자게. 나는 정말로 피곤해서 용기를 내며 타고 있는 벽난로 앞에 홈즈를 남겨둔 채 자러 갔다. 밤늦게까지 그의 우울한 바이올린 소리가 낮게 들리는 것으로 보아 홈즈는 자기가 해결하기로 작정한 그 이상한 사건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